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스북으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런 책을 선정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쇼킹하죠. 부제로는 지방 분권의 함정, 균형 발전의 역설, 이런 책입니다. 참 저도 충격적이어서 책을 좀 구해봤는데 여러분들께 꼭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자는 그 중앙대 교수 마강래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 국토도시계획 전공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분권 하면은 정치학자나 뭐 행정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쪽 지방분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국토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분이 지방분권을 논의한 것도 좀 신기롭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아주 섬뜩하죠. 그 요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런 환경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 2040년쯤 되면은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30% 정도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그런데 메꾸느라고 아마 블랙홀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살생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 책은 그 지방도시 살생부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책에서는 지방도시의 미래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책은 어떻게 하면은 그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를 그나마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주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방분권을 반대는 아니다. 다만 지방분권을 해나가는 순서의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방분권을 해서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받을 그 행정구역 개편부터 먼저 하고 분권이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그 17개 시도, 그리고 223개인가요?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현재 구조로는 30% 정도의 지자체가 살생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그 권한을 받을 행정구역에 조정한 후에 분권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방법은 좀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견되는,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와 인구를 갖는 전국을 이분은 한 7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7대 초광역권으로 해서 분권이 진행이 되어야 또 지방도 살릴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정말로 심각하죠. 실제로 지금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가 한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대 기업의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접을 두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수도권에서 사용된답니다. 경제력이 그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고용의 65%가 수도권에서 일어난답니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이죠. 그리고 요즘 최근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서울은 막 폭등하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방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자치, 자결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치, 자결을 수준을 높이면은 발전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일자리를 만들고 머물러 살지 않는 곳에 자치, 분권, 자율, 책임 이런 것만 강조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거든요. 물론 뭐 경찰 자치, 뭐 행정 자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재정을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스스로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와 상태로서 재정 분권을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이렇게 도시 간의 격차가 크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강남도 있고 저기 좀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저 시골에 자기 자체의 공무원 월급도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지역하고, 이런 뭐 서울이나 그런 데 바로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면 불공정 경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이다. 이런 상태로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면 정말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경기를 같이 붙이는 것과 같다. 또는 대형 마트와 뭐 중소기업을 소상공인을 바로 붙이는 것과 같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이 붙이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그 운동장 자체가 대단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분권을 추진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이 마광래 교수는 단언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방 분권은 불평등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통계를 좀 보면은요, 그 지자체별로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20%, 하위 20%, 이걸 5분위 비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는요,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자체 수입의 비중이. 그런데 작년 2017년에는요, 16배로 더 격차가 커진 거죠. 또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20% 이하인 곳이 76곳인데 우리나라 지자체의 63%가 재정 자립도가 20%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 지방자치가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주장한 사람들은 지방의 재정권을 또 줘야 된다. 현재는 보통 2할 자치라고 그래요. 2할, 20% 자치.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국세가 80%, 지방세가 한 20% 되거든요.
그래서 2할, 20% 자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3할, 4할 자치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도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 그 지방 발전이 이루어질 거냐? 지방세를 높인다면 보통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소득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거치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가 더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더 잘 사는 동네,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더 많이 거치겠죠. 더 노인들밖에 안 사는 뭐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는 소득세, 지방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 또 하나 그 2할 자치, 3할 자치, 4할 자치로 그 퍼센트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더 지방이 발전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영국은요 1할 자치랍니다. 지방세가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비율이 높은다고만 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재정 분권을 했을 경우에 가상해서 지자체별로 수입의 변화를 추정해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 5분위 상위 20% 하위 20%의 5분위 비율이 4.2배에서 5.4배로 커졌다는 겁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 상태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통계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비교 사례로 이 저자는 일본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도 들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뭐 자세하게 논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일본에서 지방 분권은요 균형 발전 명분이 아니고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현재 아시다시피 일본은 도도 부현 해가지고 47개의 광역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우리처럼 처음에는 지자체별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대도시권 육성, 거점 육성 정책으로 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도시권별로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본 사례까지 계속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대안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